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국 고대 역법에 대해서 연결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은주 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드에 지도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는 다 황하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하나라는 비교적 작은 이런 그 영역에 있었고, 이것이 은나라로 가면서 좀 확장이 돼 갖고 이렇게 좀 넓은 영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늘날의 중국에 비하면은 한 부분에 불과한 작은 영역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주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주나라는 비교적 더 넓은 영역으로 있게 됩니다. 주나라가 원래 서주라고 해서 서쪽에 도읍을 정하고 있다가 후반부에는 이 동쪽으로 천도를 해서 동주로 이름을 역사적으로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이 동주에 들어오면서 동주가 되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많은 그 작은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국 시대가 일어나서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대력이 과연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대의 6가지의 역법, 고대의 6가지의 역법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법은 사실상 태초력에 의해서 완전히 대종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태초력이야말로 중국 역법의 시작이다.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력이 등장한 것은 전한시대인데, 여기 저 글에 나와 있듯이 BC 104년경에 한나라 무제가 그 태초 원년이라고 해서 그때 연호를 정하면서 역법도 제정한 것입니다. 이 BC 104년도에 이르러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법을 장단점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상의 역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런 그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전에 역법들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육법이다, 고육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육력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황제력이 있고 또 그 밑에 전웅력, 진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역법이죠. 하력, 은력, 주력, 그리고 노나라의 역법 해서 6개의 역법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상수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 1태양년의 길이를 365와 4분의 1로 하고 있다. 특별히 마지막에 4분의 1자가 들어있어서 사분력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망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망어는 이 뭔가 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수로 만들었는데 29.940분의 499라고 하는 우리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그 분수지만 이렇게 해서 229.51 정도의 이런 정수를 가지고 상수를 가지고 상망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19년에 7번의 윤년을 두는 그런 그 19년 칠윤법, 이것이 이미 그
골격이 이미 고육력에 들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사실 알고 보면 역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6개의 역법들은 다들 그 여권이라든가 또 세수라는 건 뭐냐면은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그 첫 정월을 어디다 정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1월 1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력을 계산하는 모든 계산의 기본 기준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년 모월 자정 그때 12시 정각의 금음이었다 하는 것을 정하는데, 그런 요거는 꼭 고해의 1월 1일이 아니라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 또 몇 백 년 전 편리한 그런 시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권이라고 합니다. 이 여권과 쇠수가 다 다를 뿐이고 그 내용은 거의 거기서 거기로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런 역법이었습니다. 1월 1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칭들이 나오는데, 황제력이나 주력이나 노력들은 건자월이라고 해서 동지가 있는 달이죠. 동지가 있는 달이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11월 달이 동지가 있는 달이죠. 이 11월 달에 동지가 있는 것을 천동지라 합니다. 천동지. 만약에 12월 달에 이제 동지가 있게 되면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지동지라 그러죠. 지동지. 만약에 1월 달에 정월에 동지가 있게 되면 인동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죠. 또 이 동지가 11월 달에 들어있기 마련인데, 11월 달에 들어있는 그것이 동지죠. 그렇게 이제 11월 달을 정해 놨기 때문이죠. 이 11월 10일 전에 동지가 오는 때가 있고 11월 20일 후에 동지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좀 일찍 오는 동지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서 애동지라 그러죠. 애동지. 11월 20일 이후에 오는 동지를 좀 느리게 오는 동지다, 그래서 노동지라 그렇게 불러서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 건너뛰고요. 이 하력, 특별히 이제 한나라 시대의 달력을 보면은 동지 후 두 번째 달을 건인월이라고 하는 달을 세수로 잡았습니다. 전웅력, 진나라 시대의 달력이죠. 이것은 동지가 있는 달의 전달, 동지가 있는 날의 전달이니까 10월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맹동지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동지. 그래서 다들 각각의 여러 가지 정해놓은 세수가 조금씩 정치적인 입장과 당시의 여러 가지 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것 뿐이고, 내용에 보면은 회기년으로 365와 4분의 1, 그리고 19년 7윤법을 사용했던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나라는 건축월이라고 해서 동지가 있는 다음 달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을 세수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세수는 편리하게 잡았습니다. 전흥력은 진나라 통일 이후에 만들어진 역법인데,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동지가 있던 달의 전달, 맹동지월 10월로 세수를 정하고, 입춘을, 아주 재미난 일이죠. 입춘을 1년 절기의 시작의 기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달력은 춘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동양의 달력은 동지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서양의 달력은 춘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이 좀 뭔가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점에서도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운법에서
이 금년이 만약에 달수가 13달이 돼야 되겠다. 윤달을 넣게 되면은 그 윤달을 적절한 자리에다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중월 치운법이라 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것입니다. 무중월 치운법이다. 그래서 중기가 들어있지 않은 달을 반복해서 집어넣는 그런 유운법을 채택했는데 이때 고육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그달에 유운달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육력은 여러 가지 상수와 있어서 원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여건과 세수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태초력이 이렇게 해서 등장이 되었습니다. BC 104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로 보면은 BC 104년도는 아직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등장하시기 전이죠. 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야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많이 발굴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시대의 중국에는 역법이 완성되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먼저 시작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역법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법을 지정하는 그 지성인들 가운데는 역사학자 사마천이 있었고 이 사람의 주도하에 공선경, 호수와 같은 이런 분들의 활동으로 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응력은 당시까지 쭉 이어져 나온 고육력 가운데 특별히 이 한나라 시대 역법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역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초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초력은 바로 중국 역법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태초력의 의미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자계산기로 컴퓨터로 계산해내는 역서. 오늘의 역서는 어떤 주기성이나 또는 어떤 윤법의 그런 그 필요성을 사실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역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죠. 네, 왜냐고요? 네, 오늘날 역법은요 만류 인력에 의해서 궤도 운동을 추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궤도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태양계의 여러 현상들을 컴퓨터로 완벽하게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령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어떤 주기성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 중국의 역법은 아직 그러한 그 만류인력 법칙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주기성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 주기성이 찾아지면 이것은 완벽한 그런 책력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국인들이 가지고 찾으려고 했던 주기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지구가 태양을 뺑 도는 요 태양년 주기죠. 태양년 주기. 물론 당시에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돌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편의상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날 알고 계시는 그런 태양을 한번 그려보고 이것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어떤 한 기점에서부터 요 기점까지 돌아오는 기간을 일회기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구의 주기로 사용하지 않고 달의 주기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달의 상망주기, 그럼 아시다시피 달의 상망주기 이걸 가지고 1년을 나타내야만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주기성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구 둘레를 이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달이 도는데 이 달이 도는 주기는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서는 이 사기 되는 때, 금음이 되는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때는 일식이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까? 일식은 당시 제왕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예견할 필요가 있었죠. 따라서 바로 이 달의 주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고 또 이 태양의 주기를 예측해서 계절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되는 이 두 개의 주기가 정확하게 알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주기는 다 달의 주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달 초 금음이 될 때 그때 정확하게 달의 월상하고 맞느냐, 달의 그 페이스와 맞느냐 하는 것을 따져줘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잘 맞도록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게 하기 위해서 연대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연대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음력달은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달, 큰 달, 작은 달 그리고 또 언제 큰 달, 큰 달 계속해서 연속해서 큰 달을 두 번 두는 그런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한 달의 길이를 29.5일로 하는 것이 이 음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한 달의 길이는 29.5일이 아니라 29.530 그리고 또 많은 숫자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많은 숫자가 이것이 누적이 되면 여기 바로 여기 이 금음이 되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때의 그 시각이 틀려지게 되죠. 요거를 조정해 줘야만 여러 가지 하늘의 현상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오는 그 주기가 요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월 매일 0.03일씩이 남습니다. 여기다 한번 제가 계산해 볼까요? 29.5를 빼주면 0.03 정도가 남게 되죠. 예. 그래서 1년이 되면은 여기다 12달을 곱해주면은 0.37일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대략 한 3년쯤 지나면 하루가 더디 가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더 집어넣어줘야 그래야 요 달이 제 위치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달의 페이스를 맞춰주려면은 대략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3년에 하루를 더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테크닉이죠. 두 번째 테크닉은 뭐냐? 이 취음법이라는 것입니다. 취음법은 뭐냐? 이것은 바로 태양의 운동을 정확하게 그리고 24절기 아니겠습니까? 24절기를 달의 상망주기로 맞추는 일입니다. 태양의 1년 주기를 태양 주기로 하면은 좀 쉽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우리 중국과 우리 조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근거를 제가 지난번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천동설적인 철학적인
기본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망월 29.530588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가지고 1년 365.242라고 하는 1회기년을 맞춰주려면 거기에 뭔가의 조정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1태양년과 12개의 상망월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 정도를 먼저 찾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먼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1년 365일 .242 여기에다가 12개의 상망월 29.530588 요 놈을 12번을 곱해 갖고 서로 빼주면은 그 차이가 10.8751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음력으로 12달을 부지런히 살아서 한 해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직 한 해가 안 지나간 거예요. 이만한 날이 더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타트가 아직 열흘이 뒤처진 상태에서 스타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해를 또 살다 보면 그 다음엔 더 많이 뒤처지게 되죠. 한 20일이 좀 더 넘게 되죠. 21일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럼 3년이 되면은 33일쯤 되게 되죠. 이쯤 되면은 한 달 차이가 나니까 아예 차라리 한 달을 더 넣고 그리고 스타트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년에 한 달 정도의 비율로 윤달을 집어넣어 줘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세바는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건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상망월로다가 태양년을 맞추는 방법이죠. 이건 바로 2번 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태양년 몇 년 동안에 윤달을 몇 개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 숙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태양년 몇 년 동안의 날수와 그 안에 들어있는 달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특별한 예를 들어서 19년 동안의 날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365.2422 이런 정도 기간에 19년 해주니까 6939.6017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망월로 235개의 상망월을 계산해 보니까 1상망월은 29.530588 곱하기 235 해서 숫자가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6까지도 똑같아요. 소수점짜리 첫째까지 똑같고 두 번째 자리에 약간 차후가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하, 이건 무슨 얘기냐? 235 상망월이라고 하는 거는 12달 곱하기 19년이 있어서 19년이 음력으로 19년에다가 7달을 더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음력으로 19년 동안에 윤달을 7개를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은 19년 태양년이 된다. 바로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구가 19번을 뱅글뱅글 돌면은 이 달이 235바퀴를 딱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235바퀴를 열심히 돌면은 지구가 19바퀴를 딱 도는 그러한 그 주기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일치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오차 내에서 일치되는 것이죠.
0.091 정도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또 미세한 조정에서 교정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1년의 길이 이 절기를 달의 상망 주기로 맞춰주는 절묘한 방법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장주기라는 것입니다. 장주기.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장주기. 이 장주기를 통해서 19년 치류법이라고 하는 장주기 235 상망월이 탄생했습니다. 235개의 상망월이 이꼴 장주기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941일이 되는 이를 동양에서는 장주기라고 해서 춘추시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언제입니까? 대략 한 BC 한 5세기 정도가 되겠죠. BC 5세기 정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미개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춘추 시대의 사람들의 인성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의 정도 수준은 여러분 과학 문명만 없었을 뿐이지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여건은 아주 동일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BC 5세기에는 이미 오늘날 현대인과 똑같은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주기가 235개 달로 이루어지고 서양에서는 또 참고로 거의 비슷한 시대에 BC 433년경에 아테네에 있는 메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기를 발견해서 메톤 주기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달은 대략 3년에 한 번 정도,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둠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연대와 장주기, 이 연대와 이 장주기의 두 개의 축으로 바로 책력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확실히 파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책력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